저는 포지션 주식 투자를 하는데 5년, 10년 가져가려고 한다. 그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그냥 어떤 펀드나 이런 거 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은 매일매일 변동성이 일어나요. 그건 그냥 부동산 투자하는 거지. 주식 투자는 변동성을 먹는 거예요. 5년, 10년 할 거면 부동산 해. 저는 그런 주의예요. 저는 포지션 잡아서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 안 가져가요. 그러다가 포지션이 좋으면 계속 가지고 가기도 하지. 근데 2달, 석 달, 1년, 2년 안 가져가. 왜? 현금을 돌려야지. 그러니까 그런 투자법이에요. 일종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럼 스윙 투자법이 아니냐? 스윙 투자법일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LG이노텍을 사라고 했어요. 이거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LG이노텍을 사는 근거는 뭐냐? 제 단톡방에 이렇게 물어봐요. 자, LG이노텍이 무슨 매수 타점에 근거가 있느냐?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를 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내 매수의 정석 강의 보면 LG이노텍이 왜 매수 타점인지 그거를 끌어내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자연히 LG이노텍을 보겠죠. 매수의 정석 27, 28강에 나왔던 그 원리대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단톡방에 매수의 정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27강, 28강에 주월봉을 이용해서 일봉에서 매수 디버런스가 나오는 그런 지점이네요. 라고 인지를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 매매의 영역이에요. 이걸 자꾸 관찰하다 보면 이 지점에서 확률이 7, 80%, 8, 90% 이상이네. 그러면 그 지점에 해당되는 종목들만 골라내려고 노력을 해야 안 해요? 노력을 하죠. 그렇게 해서 골라내면 나한테 컨펌을 받아. 선생님 제가 SM을 골랐는데 오늘 이것도 27강, 28강에서 월봉하고 주봉에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매수 디버런스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잘 고른 거 맞나요? 오케이, 잘 골랐어. 오늘 사면 손실은 2%고 업사이드 포텐셜은 20%, 30%야. 그렇게 제가 확답을 해줘요. 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단기간에도 10%, 20% 나는 1을 대고 5나 10을 먹을 확률이 높다. 난 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동성을 하지 이걸 1년, 2년, 3년, 4년 가져갈 거면 그냥 다른 분한테 배우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빨리 돈을 돌려서 수익을 극대화하자. 네. 저는 재무제표나 이런 거 절대 안 봐요. 재무제표를 보고 앞니를 예측할 수 있다? 또는 기업 분석을 해서 앞니를 맞출 수 있다? 그럼 경제학 박사들 우리나라에 세고 셌어.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 경영학 교수, 경제학 교수. 그 사람들은 왜 주식 투자를 안 하지? 왜 연봉 얼마 안 되는 교수직을 하고 있지? 자, 회계사 보세요. 20년, 30년을 열심히 일을 해.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재무제표 분석을 잘할까? 절대 못해. 근데 지금 재무제표 분석을 해서 퍼가 어떻고, PBR이 어떻고, 그럼 왜 회계사들은 주식 투자 안 하지? 회계사들 중에도 주식 투자에서 말아먹은 애들 많어. 10년, 20년 하는 사람. 나는 그건 아니다. 그렇다고 물론 내가 가치 투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는 1990년대에 이걸 시작을 했어요. 인터넷 있어요, 없어요? 그때 없었어. 가치 투자 뭔지 몰라. 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근데 주식은 400년 전부터 했어. 저는 외환과 선물을 했기 때문에 로이타에서 금선물, 은선물, 전기도, 그 다음에 소이빗, 콘 이런 거를 헤징을 하는 선물시장에서 이걸 배웠어요. 자, 그러면 갑자기 금가격이 쫙 올라가. 로이터의 뉴스가 영문으로 딱 떠. 한 1, 2분 뒤에 보니까 어때? 칠레에 있는 광산이 폐광이 됐대. 금가격이 쫙 뜨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전 세계 그 시황이나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안 되겠다. 차트 공부를 하자. 그래서 수십 년간 쌓여있는 재료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차트를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3, 400년 동안. 가치 투자는 인터넷이 나온 30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료만 하더라도 연구 논문을 본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가격 분석에 대한 자료가 더 많겠어요? 가치 투자에 대한 자료가 더 많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내 농심이 잘 갈 것 같아. 전쟁이 나서 뭐가 좋을 것 같아. 그래, 종목을 선정을 했어. 그럼 언제 사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 그 언제 사야 되는 거에 대한 자료는 기술적 분석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훨씬 더 저점에서 리스크를 적게 그런 지점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합쳐지면 무지 좋은 거지.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공부하는데 가격 분석을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손절을
철저하게 100% 지키는 거.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돈을 번다. 기술적 분석, 가격 분석의 처음과 끝은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아내는 훈련이에요. 그것만 찾아내면 끝이에요. 근데 어느 지지선이 확률이 좋고 어느 저항선이 확률이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수백 년 동안 했던,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소개해줄 이중바닥, 매수 디버전스, 전고점, 그런 거 서너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건 편하잖아요. 근데 차트는 보면 그림 공부야. 눈이 아파. 차트도 앞일을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저항선을 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 이런 때는 안 하고 이런 지지선이 있는 때, 이런 때 매매 안 하는 거지. 이런 지지선이 올 때만 매매를 해서 확률 게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 굉장히 단순해. 호철이가 어떻게 알겠어? 19살짜리가, 20살짜리가.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데 어떠냐? 게을르다는 거지. 하다가 말고, 차트가 뭐 앞일을 알려주나? 뭐 정보는 앞일을 알려주나? 그러니까 그걸 적절히 좋아하지만 차트는 타점을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야. 물론 주식을 1년, 2년 가져갈 사람은 필요 없어. 사고 버티면 되니까. 근데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 워렌 버핏도 자기가 산 매수가 대비 25% 빠지면 손절이라는 걸 해요. 근데 나는 가치 투자니까 마이너스 50% 갖고 있을게. 그건 가치 투자가 아니야. 내 돈에 대한 방치지. 임무태만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혼동하지 마시고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쎄 빠지게 번 돈 주식시장의 한 알의 미랄의 그 걸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분도 가치 투자를 하고 나랑 반대의 방법을 하지만 무엇을 꼭 하냐면 리스크 관리라는 걸 해. 그의 행동의 표현이 뭐냐? 손절이야. 내 판단이 틀렸구나를 인정하는 거. 주식은 앞일 맞추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나 다 예측을 하고 올라갈 걸 기대하거나 그런 판단을 하잖아. 근데 그런 판단이 아까 내가 아인슈타인과 뉴턴이라는 천재를 댔어. 노벨 경제학상 탄 애들도 2년 반 만에 헤지펀드가 파산이 됐어. 자,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게 사실 참 어때요? 쉽지 않아요. 바이앤홀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내 판단이 틀렸으니까 난 손실을 감수하고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다른 기회를 노릴 거야 라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고수죠. 나랑 정반대에 있는 사람도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80% 90%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정해 줄 건 나도 인정해 준다 이 말이지.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돈을 버는 거고, 나도 나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재주가 있으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